안녕하세요. 11월 28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굿모닝 투데이 이향입니다. 최근 들어 종부세 고지서 받은 분들 많으시죠? 부산 지역에서도 종부세 납부 대상자만 해도 6만 3천여 명으로 작년에 비해 2만 명가량 늘었다고 하는데요. 종부세 납부 전 어떤 것들을 자세히 체크해봐야 할지 모닝경제 브리핑을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이은혜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올해 주택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122만 명에 달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처음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원,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올해 종부세 납세자가 새롭게 주목해야 할 부분, 납부 유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유예해주는 제도인데요.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시점에 1가구 1주택자여야 하고 또 나이가 60세 이상인 고령자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 보유자여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 혜택을 받으시려면 6월 1일 기준으로 만 60세를 넘어야 한다는 점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믹스는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코인으로 한때 시가총액이 4조 원에 달했던 코인입니다. 주요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는 위믹스가 공시보다 더 많은 가상화폐를 고객들에게 유통했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다음 달 8일부터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믹스의 가격은 지난해 최고가 2만 8천 원대까지 올랐었는데요. 어제 오전 10시 기준 517원까지 폭락했습니다. 이 위믹스발 여파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등이 연일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사태가 커지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더욱 확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닝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사람 사는 냄새와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죠? 하지만 지하철 노포역 공터는 다르다고 합니다. 매달 끝자리 2와 7이 들어간 날이면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부산의 북쪽 끝자락 노포동. 많은 이들의 사연이 살아 숨쉬고 수많은 발자국이 찍혀있는 곳. 부산 종합버스터미널 부근에는 5일에 한 번씩 마법이 펼쳐지는데요. 따뜻한 정이 넘치는 노포 오시개장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저기 구포에서 5일장만 보러 댕기요. 여기. 그래갖고 촌에서 이제 물건 해가 와가지고 물건 전시를 촌에서 이제 또 요 장 보고 나면 또 촌으로 물건 하러 가고. 노포 오시개장이 열리는 날이면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곳이 있습니다. 깊고 진한 사골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는 곳. 하루를 일찍이 시작하는 이들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가마솥에 불을 지피는 한 국밥집입니다. 몇 시부터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새벽 2시 반에 놉니다. 그렇게 일찍 안 하면은 이 고기 이거는 사바퀴도 해야 되고 뼈도 빼야 되고 손 오기 전에 일이 하도 한 준비 상황이 한 3시간 걸립니다, 이게. 육수만 12시간을 고안해야 하니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닌데요. 굴곡 많은 세상살이에 든든한 국밥 한 그릇이 주는 위로가 때론 큰 힘이 되죠. 아, 소굴에 적은 게 없네. 적은 걸 가져가요. 갑자기 분주한 발걸음을 옮기는 남수야. 김봉태 사장님. 소굴에 적은 거 한 3개 들었어요. 옆 가게를 지키고 있는 여인은 국밥집 사장님의 사모님인데요. 이미 장내에서 유명한 인꼬 부부입니다. 껍데기 불 켜라요. 불 안 켜나? 고생 많죠. 예. 한시 매한 마음 있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먹고 살려면은 뭐 서로가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많은 힘이 되시겠어요? 그렇죠. 예, 많은 도움이 되죠. 표현은 서툴러도 서로를 위하는 부부의 따뜻한 온도가 더해져 장터의 아침도 밝았습니다. 이곳에 사랑의 힘으로 똘똘 뭉친 또 다른 가게가 있는데요. 농사 지어 왔어라. 제부가 평일에는 농사 짓고 장날에는 그 농사 짓는 거 갖고 자녀하여 5시 정도 되면은 언니가 갔어라. 그 호박죽 끓여가지고 지금 실로 가서 이러면서 먹을 거예요. 자매가 같이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매 제부 같이 해요. 2,500원, 3,000원 사이인데 3,000원, 최어른 게 3,000원이에요. 많이 팔아야지. 그리고 농사 지어 와서 하니까 좀 싸게 팔아도 많이만 팔면 괜찮아요. 반가운 얼굴이 때맞춰 도착합니다. 호박죽을 들고 오는 제부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는데요. 호박죽 직접 끓여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 내가 호박 농사도 짓고 해갖고 집에서 직접 끓여가지고 그래 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형들이고 그렇게 우리 홍각들이 처형이를 하면 안 와. 안 가. 처형을 모르나? 처형과 같이 일하시면 좀 어떠세요? 재밌지. 가족이니까 남들이 알바 다른 모르는 사람 쓰는 것보다는 우리 가족이니까 재밌지. 더 몇 개 넣고 뭐 마음 놓고 몇 개 넣고 써도 되니까 더 재밌고 좋지. 이 깍두기도 얻어먹고 나중에 다 얻어먹고 가요. 예? 고추, 뭐 국수도 한 그릇 주라 하고 다 하고 가요. 감사합니다. 예? 한 가족이 꾸려나가는 추억의 맛.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잔치국수와 가슴속을 뜨끈하게 데워주는 호박죽이 먹기 좋게 차려졌습니다. 세련된 멋은 조금 부족해도 소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사람 사는 냄새가 폴폴 나는 도심 속 작은 변두리에 세워진 장터. 옛 시골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의 시간은 평화롭기만 합니다. 오랜 시간을 품은 만큼 터줏대감이 있기 마련이죠. 흙냄새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채소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습니다. 무신옥 살지 않네. 내 오래됐어. 한 20년 됐어. 20년을 여기서 그럼 계속 쭉 이렇게 장 있을 때마다 오시는 거예요? 예, 직접 이게 기르시는 거예요? 예. 기라가 이제 그만하려고. 왜 그만하시려고요? 이제 힘이 들어. 저마다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곳에서의 시간은 오늘도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가슴 한편에 묻어둔 옛 추억을 되살려주는 풍경도 마주할 수 있는데요. 하루에 호박죽이 몇 번 정도 오세요? 한 200번 안 됩니다. 뭐 요즘은 이런 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하고 있어요. 옛날 생각이 추억에 떠오르죠. 옛날에 많이 이렇게 예, 만들어 엄마들이 뻥튀기 시골에 세우면은 그 먹잖아요. 과자 옛날엔 과자 많이 없고 건빵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었잖아요. 그 과자 같은 건 별로 많이 못 먹었죠. 어린 시절의 추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5일장. 추운 겨울 가장 빛을 발한다는 고소한 풀빵과 수수부꾸미는 지나가는 발걸음도 멈춰 세웁니다. 요새 사람은 수수로 잘 모른다. 요새 아들은 옛날 수수 가져가는 수수 이게 맛있어. 내 사줄게 한 개 또 있어. 정장 잘 된다. 사람도 많고 싸고 무거이 헐고. 따뜻한 정이 오가는 이곳에서 활기찬 목소리로 아침을 깨우는 이도 있습니다. 자, 찹쌀 육아입니다. 찹쌀 육아. 자, 고소한 볶음 땅콩 있어요. 고소한 볶음 땅콩. 어머니, 찹쌀. 요거는 껍데기 까지 말고 그냥 드세요. 이모야, 빨리 보세요. 찹쌀 보세요. 찹쌀 육아입니다. 찹쌀 육아. 이모야, 빨리 보세요.
자, 찹쌀 갑니다. 찹쌀 육아. 사장님. 네. 목소리가 굉장히 유쾌하시고 밝으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장사를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아, 예전에 뭐 국제장에서 골라 하다가 옷장사로 IMF 이후로 다시 이제 견과류를 했거든요. 10몇 년을 하다가 우연찮게 5년 전에 이걸 배워주신 분이 있어서 이걸 하게 됐는데 요즘 너무 즐겁네요. 요거는 현미 찐쌀이에요. 요 안에는 찹쌀 육아인데 이거를 조청에 담궈서 그다음에 꺼내서 이 찐쌀을 묻혀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찹쌀 육아를 해서 차례 지내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찹쌀 가루를 바르는 거고 요거는 현미 찐쌀을 바르는 거고. 한번 그게 맛봐도 되나요? 아유, 그럼요. 드셔보세요. 아, 드셔보세요. 만든 거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자, 피디님 한번 드셔보세요. 자, 찹쌀 육아 있습니다. 찹쌀 육아. 자, 고객님 와보세요. 이 올장은 항상 오시면 웃음도 있고 또한 덤도 줄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니들 우리를 항상 반갑게 맞이하거든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날씨 안 좋으면 참 찾아 못 오는 게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즐겁게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세상이 어렵더라도 밝게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세요. 지나간 시절 그리운 순간을 그대로 간직한 도심 속 장터.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자 마음의 쉼터로 오래도록 자리 잡길 바라봅니다. 네, 이 오시개장은 지금 노포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이전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수차례 유량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킨 만큼 앞으로도 오래오래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소식은 진이의 현장 출동입니다. 오늘은 미스테리한 제보를 받고 금정산으로 떠났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산 좋고 물 좋은 부산 동래구 금정산. 이곳에 하늘에서 부처님이 쿵 떨어졌다는 놀랍고 기묘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사실이 지금 믿겨지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늘에서 부처님이 떨어졌다는 건지 오늘도 진이가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가지고 실체를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궁금증을 안고 금정산으로 향하는 진이. 과연 시민들은 이 소문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복장을 보니까 오늘 딱 등산 가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혹시 그 하늘에서 부처님이 떨어졌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 그건 못 들어봤는데요. 아, 전혀요? 예. 아, 여기 등산객 분들한테 물어보면 안다고 하시던데. 아, 네, 내가 초짜라서 등산. 그 하늘에서 부처님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예.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부처님 떨어진 소리를 못 들었는데 아, 그거 지금 찾고 있는데 전혀 모르세요? 전혀 모릅니다. 나 불교 방송 다니고 불교 많이 다니는데도 그 소리 처음 듣는데요. 그 하늘에서 부처님이 떨어졌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돌 두 개가 떨어져 가지고 그 정자 안에 다 새가 갇혀놨어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건강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은 거기서 좌측편을 밑에 내려보면 있습니다. 네. 여기 이름 그대로 약수정사니까네 그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금정산 약수정사로 가면 하늘에서 떨어진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특급 힌트. 불이 나게 케이블카를 타고 사찰로 달려가 봅니다. 야, 부처님 만나러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와, 케이블카 타고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삐딱길을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가는 길이 이게 맞긴 맞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이고야. 경사진 비탈길을 지나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금정산 약수정사. 사찰을 지키는 스님에게 달려가 부처님의 행방을 물어보려 하는데요. 스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늘에서 부처님이 떨어졌다는 이 미스터리한 소식을 듣고 왔거든요. 아, 예. 그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예, 하늘에서 떨어진 부처님 여기 있습니다. 아, 아니 어떻게 근데 하늘에서 부처님이 떨어졌나요? 일반인은 저 위에서 이제 떨어졌는데. 저 위에서요? 예, 저 위에서 날라왔어요. 몇 개 정도나 이렇게 지금 떨어진 건가요? 총 6분이 내려왔습니다. 아, 6분이요? 예. 아니 그때 그럼 엄청나게 많이 놀라셨겠는데요? 그게 뭐 말로 표현 못하죠. 죽는 줄 알았죠. 아니 근데 어떤 연유로 이게 떨어지게 된 건가요? 비바람하고 폭우를 몰고 가지고 네. 이 부처님이 이제 불보살님 내렸었고 법당에 세 분이 이제 법당을 치고 들어오고 바위 세 개가.
사찰에서 약 50m 떨어진 뒷산에서 굴러온 6개의 바위. 그날 밤 굉음과 함께 떨어진 바위들로 인해 사찰은 아수라장이 됐었는데요. 이때 굴러온 바위들은 모두 부처님 불상으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 부처님 세 분이 계십니다. 이제 원래 이제 벽이 있었어요. 그 벽을 부수고 지붕 끝을 부수고 이 벽을 부수고 이 바위 세 개가 이게 들어왔어요. 여기 세 군데가 이제 바위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다 짜게해서 밖을 내버리려 했어요. 네. 이거를 부처님을 조성하면 어떨까? 석공이 전부 다 조사를 다 하더만은 다 부처님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위들이 모두 부처님으로 변했으니 하늘에서 떨어진 부처님 맞긴 맞네요. 또 진짜 기가 막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아, 마지막 한 분까지 그럼 총 6분. 예. 아, 마지막 분은 그럼 어디 계십니까? 예, 제가 따라오세요. 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마당에 떡하니 내려앉은 300톤 바위입니다. 스님이 주무시던 방 앞 절묘하게 떨어졌는데요. 이게 무게가 300톤입니다. 300톤이요? 예. 이 높이가 지금 3m가 넘어요. 이 돌이 떨어졌을 때 이 집을 전혀 훼손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예, 하나 전혀 상처를 안 주었습니다. 뒤에 장독대가 있는데 큰 돌, 이 돌만 내려왔지 그 얘 나머지 잔자른 돌도 여기 마당에 안 떨어졌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집을 전혀 훼손하지도 않고 딱 지금 이게 지금 길이로 봤을 때는 진짜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거든요. 예. 실상 집도 하나도 안 고치고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도 안 주고 뒤에 장독대가 있는데 장독대도 하나도 안 깨고. 네. 부처님의 덕을 입으신 거네요, 그죠? 예, 그렇죠. 정말 부처님이 보살펴준 덕분인지 다행히 이날 사찰에 있던 스님과 강아지 모두 무사했다고 합니다. 스님 그러면 이제 돌들이 떨어지기 전에 예. 약간 뭐 위험하다든지 전조증상 같은 게 있었나요? 없었죠. 아니 지금도 보면 위에 예. 큰 돌들이 위에 예. 있거든요. 예. 마당 뒷산에서 떨어진 커다란 바위들. 지금은 혹시나 있을 낙석에 대비해 철조망을 쳐둔 모습인데요. 위에서 내려다보기만 해도 가파른 경사면의 바위가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금정산 자락에서 굴러떨어져 사찰로 찾아온 6개의 바위. 혹시 정말 하늘이 내려다 준 건 아닐까요? 약수정사에 방문하는 등산객들도 입을 모아 부처님이 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신 것 같아요. 예. 약수정사에는 가끔 오시나요? 한 달에 한 두세 번 오는 것 같아요. 이 산에서 돌이 굴러 떨어져 가지고 이게 파괴된 것도 봤거든요, 저는. 아, 실제로요? 실제로 봤습니다. 공덕 비석이 있던 자리 위, 법당, 집 앞 마당 등 믿어지지 않을 만큼 기묘한 자리 위에 굴러떨어진 6개의 바위들. 이제 이 바위들은 약수정사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님 그럼 그날 사건 이후로 우리 약수정사에 많은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또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고. 약수정사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약수정사에 오시면은 일단은 자기 직업 정성으로 기도를 하시면은 꼭 성부를 보십니다. 사람이 다치지도 더 이상 굴러가지도 않은 채 부처가 된 6개의 바위는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정산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부처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 돌 6개의 이야기 정말 신기하고 기묘했는데요. 혹시 금정산에 산행하러 오신다면 이곳 약수정사에 들르셔서 좋은 기운도 받아보시고요. 구경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진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이는 현장 검증 완료! 신기하고 기묘한 6개의 바위. 여러분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거대한 바위 6개가 사찰에 떨어졌는데 모두가 무사하다니 정말 신기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금정산에 가게 되면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순서는 맛탐정의 수사일지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국밥을 찾아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맛집의 숨은 비법을 찾아 나서는 맛탐정의 수사 일지. 오늘은 쌀쌀해진 날씨에 생각나는 뜨끈한 국물 요리 돼지국밥 맛집을 찾아 나섰는데요. 아주 특별하고도 신기한 국밥이라고 합니다. 맛탐정 창희와 함께 맛집 수사 가봅시다. 한껏 멋을 낸 맛탐정 창희, 심상치 않은 맛집이 있다 해 찾으러 가려나 본데요. 수사를 위한 아주 귀여운 돋보기와 수첩, 볼펜을 챙기고선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로 북적이는 어느 한 식당을 찾았는데요. 다들 후후 불어가며 맛있게 먹는 음식의 정체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이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죠. 바로 돼지국밥입니다. 정말 맛있게 드시는데 예, 어머니 예. 뭐 드시는 거예요? 내장국밥이네. 와, 어때요 맛은? 아우 진짜 맛있습니다. 이 진짜 맛있다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만큼 또 많이 오셨으니까 어떤 맛이 납니까 대체? 옛날에 나도 돼지국밥을 했는데 지금처럼 이름 못 합니다. 맛집인 걸 아니까 이제 다들 그냥 다들 이렇게 같이 오시네요. 말하면 다 알더라고요. 예. 어떻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매식이. 예, 저거 딱 한 숟가락 넣으니까 엄청 소화도 잘 되고, 네, 밥 먹고 나니까 깔끔하더라고요. 매식이. 요게 또 비법이네요. 네네. 매실로 만드는. 원액이랑 식초를 섞어서 딱 넣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지금 매실국밥인가요? 매실국밥, 예, 매실. 제가 그 비법을 찾으러 주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입니다. 찾았어요. 주방 한쪽에선 사장님께서 커다란 솥에 뭔가를 끓이고 있는데요. 잠깐. 아니 근데 이곳이 바로 그 매실국밥을 만드는 거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매장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아 매실국밥. 저 정말 처음 들어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육수를 잠깐만. 매실국밥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만드는 육수를 발견했습니다. 이 육수가 상당히 지금 진합니다. 오래 고아야지 넣을 수 있는 육수 같은데요. 육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동사골 100%를 사용하고 있고 그 사골 자체가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최소 6시간에서 12시간 구우고 있습니다. 육수를 끓였으니 이번엔 국밥에 빠질 수 없는 돼지고기를 준비해야죠. 돼지국밥의 가장 중요한 식재료가 바로 돼지고기 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지금 푹 삶고 계신데 자 어떤 부위가 들어가나요? 앞다리살 전지 부위가 들어갑니다. 뒷다리살 후지보다는 앞다리살은 아주 육질이 부드럽고 그리고 육즙이 풍부하고 씹을 때 쫀득쫀득한 식감이 좋습니다. 육수 또 끓이고 있는데 그럼 요 이제 두 개가 만나면 완성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매실국밥집 아닙니까? 네. 여기 보면 매실 식초가 있습니다. 매실 식초? 네네. 저희가 만든 매실 식초하고 매실 소금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수제 매실을 넣어 만든 식초를 넣으면 돼지고기 특유의 잡내를 잡아준다는데요. 여기에 매실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춰줍니다. 매실을 넣는 특별한 이유가 또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님들 건강을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매실하고 매실 식초하고 소금을 접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맛있게 숙성 중인 수제 매실 소금과 식초, 진액, 액젓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코끝을 싹 찌르네요. 네, 액젓입니다. 매실 액젓. 아니 이렇게 매실을 사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손님들을 위한 생각이죠. 소화가 잘 되니까. 더부룩함 없이 깔끔하게 맛볼 수 있도록 매실 식초와 소금 등의 양념을 만들었다는 대표님. 매실 진액과 소금을 볶은 뒤 믹서기에 곱게 갈아줍니다. 이곳에선 뜨끈한 돼지국밥만큼이나 인기인 메뉴 순대 전골도 일품인데요. 푹 끓여낸 육수에 갖가지 재료와 통통함을 자랑하는 순대와 돼지고기 내장 그리고 매실을 올려주는 아주 특별한 전골입니다. 여기에 보기만 해도 야들야들해 보이는 갓 쪄낸 돼지고기도 준비하는데요. 매실 맛집인 만큼 수육 위에는 매실을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먹어도 좋은 국밥까지 끓여주면 완벽한 한상 차림이 완성됩니다. 드디어 매실국밥의 비법을 파헤치는 시간, 매실국밥 먹는 시간, 그리고 순대 전골에 매실 수육까지. 자, 어떤 맛일까요? 맛 탐정 지금부터 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물을 맛보는데요. 역시 진한 육수에 매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뭔가 좀 깔끔한 맛. 자, 그리고 이곳은 바로 이 매실국밥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두 재료들도 다 성이 매씨입니다. 매땡이, 매순이, 매짜비. 자, 매땡이 좀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제 매실에 매짜비, 매실 소금도 살짝 뿌리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국밥은 국밥인데 진짜 좀 특이한 것 같아. 매실수육 받아보겠습니다. 자, 매실수육도 어떤 맛일까요? 진짜 사르르 녹으면서 녹는데 약간의 식감이 있으면서 수육의 부드러움과 그리고 이 매실의 그 새콤달콤한 맛이 진짜 정말 조화를 잘 이루네요. 오. 이번엔 순대 전골을 맛보는데요. 국물 맛과 갖가지 재료의 식감이 아주 잘 어우러진다고 합니다. 고소함과 씹는 즐거움이 있네요. 매실 순대는. 야, 그러니까 뭐 점심 저녁 메뉴로는 국밥, 정말 좋을 것 같고 매실 순대는 저녁에 이렇게 술안주용으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입맛에 따라, 취향에 따라, 또 언제 먹는지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곳인데요. 가장 기본에 충실해 돼지고기의 맛은 말할 것도 없고 매실을 넣어 만들어 모든 음식에 풍미가 더해지는 한상이었습니다. 맛탐정 창희가 찾아온 마산의 매실국밥집. 이름부터 특이하지 않습니까? 손님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한 육수, 부드러운 고기, 그리고 수제 매실로 만든 소금과 식초가 그 비법이었습니다. 저 창희의 맛탐정 수사, 오늘 만족합니다. 어떤 맛집이 또 저희 수사에 걸릴지 지금부터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갑니다. 찬바람 불어오는 요즘 뜨끈한 국물 요리 한 그릇은 어떨까요? 네, 매실국밥은 소화를 잘 도와주기 때문에 아이나 어르신 할 거 없이 참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족 외식 메뉴로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봐야겠죠? 미래의 클래식 스타들이 모여 지난주 실내악 축제를 개최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부산의 지역 문화예술을 선도해 나갈 공간이 떴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둥지가 되어주는 곳이기도 한데요. 탁 트인 넓은 공간과 따뜻한 색감이 주는 이곳의 정체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휘자 금난서입니다. 이곳은 사실 작년에 시작한 GMC 금난세 뮤직센터입니다. 이 공간은 굉장히 독특한 공간이죠. 왜냐하면 이게 지하지만 360도 유리로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음량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다 걱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연주한 모든 분야 음향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지금 평을 받고 있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기쁩니다.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자리인 만큼 많은 관람객이 모였는데요. 귀와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선율. 잠시 감상해 볼까요? 일반적인 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보다 이렇게 작은 홀에서 하니까 좀 울림도 좋아서 좋았고 생생하게 들려서 그게 좀 감동적이었어요. 재능 있는 음악가들을
어떻게 발굴하느냐, 어떻게 이런 무대에 서게 해서 발전하게 하느냐 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젊은이들을 우리 부산 청중들이 격려하는 이런 음악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난새 뮤직센터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길 바랍니다. 네, 영상 잘 만나보고 왔습니다. 금남새 뮤직센터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음악이 가진 힘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소식이 가득했던 굿모닝 투데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풍성하고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투데이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굿데이 되세요.